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에 대해 살펴봅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 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첫 번째로 좀 리포트를 오랜만에 가져오셨다고 하는데 어느 리포트를 가져오셨나요? 예, 그 UBS 증권사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한 리포트를 냈는데요. 그 관련해서도 반도체 전망과 SK하이닉스 이모저모를 볼 수 있어서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특히 이번 주에 목요일이죠.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특히나 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SK하이닉스인데 일단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목표가 상향 155만 원에서 170만 원까지 드디어 이제 170만 원대 진입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네요. 이 목표가 상향의 배경 역시나 좀 메모리나 HBM 쪽에 있을까요? 예. 메모리 업황이 좋다 보니까 뭐 UBS 증권 역시 이제 SK하이닉스에서 기존의 어떤 목표가를 갖다가 더 상향시켰습니다. 170만 원이니까 야 진짜 200만 원도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로 목표가만 155만 원이라면 보통 목표가보다는 실제 주가는 거기에 근접했다가 떨어진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155만 원까지 목표가였다면 아니 150만 원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거의 200만 원까지라고 생각하기는 좀 약간 좀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근데 목표가를 170만 원 올렸을 때는 170만 원에서 좀 더 돌파하면 200만 원까지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목표가를 높이 잡았습니다. 목표가를 높이 잡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업황이 좋기 때문인데 지속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상향시켰습니다. 그래서 EPS 기준이었을 때 원래 이제 UBS 증권이 SK하이닉스의 EPS가 올해 EPS가 23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리포트를 보면은 28만 7천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EPS 올렸기 때문에 목표가도 같이 올렸습니다. 내년에는 원래 UBS 증권의 내년 EPS는 34만 2천 원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리포트에서는 44만 2천 원으로 거의 10만 원을 목표가에 EPS를 올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목표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5만 원에서 170만 원 상향시킨 그런 이제 근거가 되겠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한데요. 이제 23일이죠? 목요일에 발표될 잠정 실적 전망치가 좀 어느 정도 되는지. 요새는 40조 원은 그냥 나오던데요. 예, UBS 증권도 이제 그에 맞춰서 이제 올해 이제 1분기에 대한 영업이익을 기존에는 36조 원이었는데 이번 리포트를 보면은 42조 원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분기에 올라가고 아까 말씀 EPS 다 올라가다 보니까 올해 예상 PER이 금요일날 종가 기준했을 때 올해 예상 PER이 3.94, 4배 미만이고 그보다 더 올라가는 27년도에는 PER이 2.57배로 확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3배도 아닌 2.57배라는 것은 엄청난 저평가 아닙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SK하이닉스가 뭐 50만 원이었다, 100만 원이었다, 150만 원 됐을 때 150만 원 어떻게 사느냐라고 엄두에도 안 나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해당 종목이 싸냐 비싸냐를 봤을 때는 1,000원이냐 5,000원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PER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PER이 내년도 PER을 기준한다면 3배 미만이다. 무려 2.6배보다 낮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다. 지금 많은 분들의 회자되는 것들 얘기를 들어보면 주가 많이 올랐어. 하이닉스 주가가 이란 전쟁 때문에 꼬꾸라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난주에 전고점을 돌파했죠. 야, 전고점 돌파했는데 지금 들어가도 손해가 나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120만 원이냐 15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PER이 얼마나 되냐? PER이 고평가냐 저평가냐는 이런 잣대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이 42조 원이고 내년도 영업이익 기준이었을 때 내년도 SK하이닉스의 PER은 2.6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전히 저평가고 그럼 우리가 SK하이닉스를 지금 매수를 해도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이라는 길게 봤을 때는 SK하이닉스가 지금도 저평가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 차트를 봤을 때는 정말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또 보니까 상당히 저평가라는 게 다시 한번 좀 확인이 되는 대목이네요. 근데 이 HBM이 사실상 이 판도를 가를 만한 키잖아요. 여기서의 좀 경쟁력이 궁금한데 일각에서는 속도 측면에서 좀 문제를 제기하는 일도 있었죠? 예, 올해 1월 달부터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에 나온 맥락은 무엇이냐면은 엔비디아가 메모리 3사한테, 메모리 3사만이 HBM을 만드니까 메모리 3사한테 11기가 BPS의 어떤 속도를 요구했는데 삼성전자는 통과했는데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 통과 못해가지고 심지어 마이크론 탈락을 했다. 이런 뉴스가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면서 마이크론 탈락했다는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날 이제 바로 마이크론도 CFO가 어느 컨퍼런스 발표했죠. 야, 우리 엔비디아가 잘하고 있어. 누가 그런 얘기를 해. 그래서 다시 마이크론 주가 회복되는 일은 참 넌센스도 있었습니다. UBS 증권도 동일한 맥락을 했는데
속도에 대한 어떤 미세 조정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마이크론이 그러면서 UBS증권이 무엇을 얘기했냐면 HBM4에 엔비디아 납품한 HBM4의 어떤 전체적으로 마켓 쉐어에 대해서는 그 예전에는 SK하이닉스의 마켓 쉐어가 70%를 했다가 이번에 리포트를 보면은 SK하이닉스의 마켓 쉐어가 엔비디아의 HBM4의 마켓 쉐어가 60% 낮췄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 삼성전자가 좀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한다고 UBS 증권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저는 그 UBS 증권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삼성전자가 더 많은 마켓쉐어를 원래는 이제 20에서 30%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SK하이닉스의 마켓쉐어가 줄어든다고 얘기를 했지만 삼성전자가 그렇게까지 그 30% 가진다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낙관론이라고 것이 제 입장입니다. 왜 그러느냐? 삼성전자가 저희 코너를 쭉 팔로우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HBM의 4를 갖다가 근거에 있는 D램의 수율이 60%가 안 되고 그 D램 60%가 안 되면 그 밑에 베이스 타일을 연결해야 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고, 그래도 삼성전자의 최대로 봤을 때 수율이 60%가 안 되는데, 근데 여기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4를 갖다가 납품하는 비중이 30%로 차지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낙관론이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원래 HBM4에 근거에 되는 원C D램에서 그 할당한 물량이 전체 웨이퍼의 10%밖에 안 된다. 이 점도 사실 고려한다면 삼성전자가 HBM4에서 30% 물량을 차지한다는 것은 지나친 낙관론인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HBM4에서 엔비디아에서 HBM을 차지하는 SK하이닉스 마켓쉐어는 7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네, 이전과 동일한 지금 입장을 계속해서 좀 가지고 계신 거죠. SK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이 이제 70% 정도로 계속 갈 것이다. 좋습니다. 이 HBM 못지않게 또 주가를 상승 쪽으로 이끌어주는 재료가 이제 ADR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예, 이 점도 사실 UBS 증권이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소개한 CT증권 같은 경우는 ADR에 대해서 이런 방구 멘트가 없어서 의아하게 여겼는데 이번에 UBS 증권 거기서 몇 번에 걸쳐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맥락은 무엇이냐? ADR을 발행했을 때 두 번에 걸쳐서 이중으로 이제 SK하이닉스의 주가에 큰 주가의 보탬이 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 이중은 왜 이중이냐? 한 번은 무엇이냐? ADR을 발행하려면 SK하이닉스의 보통주를 갖다가 미국에다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 보통주 갖다가 시장에서 그 매수를 해야 되죠. 자사주 매수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주가 부양이 있고, 두 번째는 미국에서 ADR을 갖다가 유통 채널을 열었을 때 미국의 기관 투자가들이 또 개인 투자자들이 SK하이닉스를 직접 매수할 수 있는 채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는 유통이라는 것과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누군가 수요가 이제 많아지면 당연히 이제 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미국의 개인들도 어렵게 하지 않고 ETF를 통하지 않고 펀드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SK하이닉스의 주가를 갖다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채널이 생겼기 때문에 ADR을 갖다가 상장한다면, 그리고 미국에서 패시브 자금들도 동일하게 보통주로 미국의 다른 상장사처럼 간주될 수 있는 SK하이닉스의 보통주를 매수할 수 있는 채널이 생기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두 번에 걸쳐서 SK하이닉스 주가를 갖다가 올릴 수 있는 이중적인 어떤 메리트가 된다는 것이 UBS 증권의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요새는요, 이 ADR보다도 더 좀 뜨겁게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이 있죠. 이 인센티브. 뭐 이제 부부가 SK하이닉스를 다니면은 준재벌이다라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게 언론사마다 다 약간의 좀 예상치가 다르던데 정확하게 좀 얼마 정도의 인센티브 보실까요? 예. 인센티브라는 거는 이미 SK하이닉스의 노사가 합의를 한 것이 무엇이면 영업이익의 10%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열받아서 삼성전자가 야, 2등 기업이라 했던 SK하이닉스 10% 주는데 우리 더 달라 해서 이제 삼성전자 노조에서 파업에 들어가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밟고 있죠. 그래서 어쨌건 SK하이닉스는 노조 간에 이미 합의가 끝난 상황이고 10% 영업이익 10% 돌려주기로 했으니까, 그럼 아까 말씀드린 오늘 UBS 증권 영업이익을 갖다 전망을 보면은 올해 영업이익의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286조 원입니다. 그럼 10%면 얼마니까 28조 6천억이 딱 떨어집니다. 예, 더 이상 뭐 논쟁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27년도 영업이익은 얼마냐? UBS 증권이 전망한 27년도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은 무려 444조 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PER이 2.6배 미만 떨어집니다. 그러면 443조 원이 나온다면 인센티브는 44조 3천억 원. 그걸 갖다가 SK하이닉스의 그 작년 기준에 했을 때 전체 직원이 얼마냐면은 34,500명이에요. 그러면 나누면 정확하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20년도 결산했을 때 1인당 N분의 1 했을 때 8억 3천만 원을 인센티브로,
평균이니까 더 많이 가져가시는 분도 계시고 더 적게 가지는 분도 가시겠죠. 근데 27년도 결혼을 했을 때는 12억 8천만 원 인센티브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아까 말씀해 부부가 같이 SK하이닉스에 근무한다. 그러면 27년도 결산해서 28년도 3월에 가져갈 인센티브는 무려 이제 그 25억이 된다. 그 아파트 한 채를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은 SK하이닉스의 전체적인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동시에 또한 이공개 기피 현상으로 되게 우리나라 극심한 홍역을 알았는데 SK하이닉스만이라도 해서 엄청난 인센티브를 받게 되니까 이공개 기피 현상, 의대로 쏠림이 일부 좀 완화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국가 경쟁에도 되게 크나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보게 됩니다.